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프리미어를 막 시작하고 키프레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키프레임은 어떻게 활용하는지보다 키프레임을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에 관한 키프레임을 사용한 약간의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키프레임 같은 경우에서는 프리미어 말고도 많은 프로그램에서 사용됩니다. 일단 프리미어도 있고요. 프리미어 에펙, 그리고 시네마 4D라는 3D 프로그램, 마야, 그리고 각종 모든 영상 프로그램은 웬만하면은 이제 키프레임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키프레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키프레임이라는 것은 이렇게 씁니다. 키프레임이 어떻게 나타나게 됐냐면요. 옛날에 모션 그래픽을 제작할 때, 이 모션의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키라는 것을 줬는데, 키라는 것은 이제 변화를 조금 더 쉽게 만들어주기 위함이고, 이 프레임 바이 프레임이라고 이제 후바프라고도 하는데, 이제 프레임 바이 프레임은 즉 1프레임씩 이렇게 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1프레임씩 조절하다 보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만들기도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온 기능이 이 키프레임이라는 친구인 겁니다. 그러면 키프레임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일단 키프레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속성을 일단 만족시켜야 됩니다. 두 가지 이상의 키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개의 속성 값은 달라야 됩니다. 속성 값이 달라야 된다는 것은 일단 여기에 A가 있고요. 이렇게 A가 있고 여기에 B의 키가 있으면은 이렇게 두 개는 찍어줬죠. 자, 두 가지 지금 만족한 겁니다. 얘가 0이라고 하면은 얘는 10이 돼야지 일단 이 키프레임은 성사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땅바닥이 있어요. 이런 땅바닥이 있고 여기가 약간 뭐라 하지? 열풍선이라고 하나요? 그게 있다고 할게요. 여기가 1프레임이고요. 여기가 한 15프레임 정도 되겠습니다. 이때 이 열풍선이 아니구나. 열기구가 이렇게 하늘을 난다고 가정했을 때 이만큼이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죠? 키프레임이 없었을 때는 이 하나하나의 변화를 우리가 다 만들어야 됐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15개의 이 열기구의 변화를 다 만들었어야 됐다.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키프레임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키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거에 대한 일단 translate 또는 포지션 값은 0이겠죠. 그리고 여기를 한 20 정도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y 값이 20으로 변한 겁니다. y 값이 여기서 0에서 20으로 변한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키를 하나 찍어주고 여기다가도 키를 찍어준 다음에 여기에 y 값에 대한 설정을 20으로 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된 거죠? 키를 하나 둘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키프레임의 두 가지 속성, 키는 두 개 이상 성사된 거죠. 한 가지는 만족한 거죠. 두 번째, 얘는 0, 얘는 20. 두 번째 속성이 뭐였죠? 키프레임의 두 가지의 값은 달라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두 개 다 성사된 거네요. 그러면 이 두 개는 이제 영상을 딱 틀면은 이게 이렇게 열풍선 여기로 올라가는 게 딱 보이겠네요. 네, 이해하셨나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땅바닥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개미입니다. 개미가 여기로 이렇게 걸어갈 거예요. 걸어갑니다. 개미가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걸어와요. 자, 여기가 1프레임이고요. 여기는 20프레임이라고 할게요. 이제는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x 값을 봐야겠네요. 왜? 방금은 y 값이었잖아요. 방금 왜 y 값이었을까요? 위로 올라가니까요. 자, 위로 올라가니까 y 값이었고 이거는 옆이잖아요. 그럼 x 값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x 값이 0입니다.
여기서는 x값이 0이었고 여기는 x값을 한 30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키프레임 없었다면은 이 20프레임 안에 들어가는 거 다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네,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바보라고 하시면 돼요. 자, 없고요. 이제 그럼 이 개미를 여기다 키를 하나 찍고 x값 0 설정해 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도 키 하나 찍고 x값 30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에서는요 오토키라고 해요. 내가 이 숫자의 약간 수만 바꿔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키가 찍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대신에 키를 설정해 주셔야 돼요. 이런 약간 이상하게 생긴 타이머를 클릭해 주셔서 키를 활성화해 준 다음에 이때 두 번째부터는 이제 오토키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은 왜 이거에 대한 속성을 설명드렸냐, 이 얘기 안 해드리잖아요. 어떤 분이 오파시티, 그러니까 즉 불투명도를 한번 조절해 보자고 했어요. 무슨 말이었냐면은 이렇게 페이드아웃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우리가 오파시티가 0에서 100까지가 있잖아요. 수치가 100이 다 보이는 거고 0이 아예 안 보이는 거고, 여기를 다 100칸으로 나누신 거예요. 100칸 1프레임씩 100칸으로 나누고 여기는 100, 여기 99 뭐 이렇게 하다가 1, 0 이런 식으로 됐겠죠. 이렇게 들고 와서 나 잘했어요 이렇게 들고 왔는데, 자, 웃긴 게 뭐냐면요, 그 옆에서 같이 작업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작업하던 사람이 이걸 안 알려줬던 거야. 1프레임씩 이렇게 푸밥하고 있었던 일을. 자, 여러분들 옆에서 이짓거리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요, 똑똑 두드리고 야, 이 멍청한 거사, 키프레임을 써 라고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오늘 배운 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키프레임은 어떤 거라고요? 이 모션의 변화 사이 값을 채워주는 친구가 이 키프레임이라는 친구고요. 그러면 키프레임을 성사시키기 위한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는 2개 이상의 키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가지의 속성은 달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서 작업하셔도 여러분의 작업 능률은 올라갈 것입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모르시는 부분 있으시면요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키프레임에서 발전한 약간 그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